안녕하세요, 커서입니다. 오늘은 레슨 3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여러분들 일러스트 실행해 주시고요. 유튜브 영상 여러분 일러스트 좌우로 배치를 한 다음에 천천히 보시면서 같이 배워나가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러스트를 실행시키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죠? 일러스트 CS6 기준입니다. 상위 버전은 이런 모양보다 약간 틀리게 나올 수도 있어요. CS6 버전. 여러분들 유튜브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에 보시면은 제가 지금 오픈하려는 레슨 3 파일이 있으니까요. 같이 똑같이 오픈하신 다음에 같이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픈하는 방법은, 파일을 여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이 빈 공간을 더블 클릭. 오픈 떴죠? 취소. 상단의 메뉴 중에 파일. 오픈 떴죠? 취소. 아니면 단축키 컨트롤 O. 오픈 떴죠? 여러분 편하실 대로 오픈 시키면 됩니다. 레슨 3죠? 파일을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 선택한 파일 오픈 누르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파일이 이렇게 뜨실 거예요. 지금 파일은 없는 걸 거예요. 아마 이렇게 뜨실 겁니다. 그럼 시작해 볼게요. 레슨 3 이번 시간에는 일러스트레이터 화면 구성과 도구 상자에 어떤 툴들이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떤 기능을 배운다기보다는 전체적인 일러스트의 구성을 한번 알아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렵게 쫓아서 하시는 거 아니니까요. 천천히 마음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러스트 화면 구성 중에서 1번부터 보겠습니다. 메뉴 표시줄. 상단에 보시면은 파일부터 헬프까지. 그죠? 제가 갖고 있는 일러스트는 영문 버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일러스트가 한글 버전이면 이렇게 한글로 나올 거예요. 그죠? 똑같아요. 명칭만 해석해서 나온 거지. 파일은 파일, 에디트 편집, 오브젝트, 타입 문자, 셀렉트 선택, 이펙트 효과, 뷰 보기, 윈도우, 헬프 도움말,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1번 명령 실행하는 파일 메뉴들이에요. 그 메뉴들에는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파일을 한번 마우스로 클릭하시게 되시면 파일을 관리하는 메뉴겠죠. 당연히 파일이니까. 파일 컨트롤 N 뉴죠. 새로운 파일을 만드는 기능입니다. 컨트롤 N 한번 눌러볼까요? 컨트롤 N. 단축키는 컨트롤이 들어가고 N 뉴의 첫 글자 N자만 기억하시면 되죠. 내가 전단지를 만들고 싶다. 그죠? 양면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아트보드 도화지수를 2개를 늘리시면 되고, 단면을 만들고 싶다. 하나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사이즈. 그죠? 사이즈. A4가 있네요. 기존에 일러스트에서 정해진 사이즈가 있으면 그냥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수치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다음에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셔도 됩니다. 단위, 방향 선택하셨으면은 오픈, 오케이 누르시면 되죠. 그죠? 확대, 축소, 돋보기 레슨 1, 2 배우신 분들은 확대, 축소 하실 줄 알죠? 저는 단축키로 하겠습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마우스 클릭 확대 컨트롤
Alt 스페이스바 클릭하시면 축소. 내가 확대 축소를 해서 보니까 최소로 축소해 볼게요. 계속 누릅니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죠? 보니까 겉에 진한 뭐 회색이 있고 안에 박스가 있고 또 하나 박스가 있어요. 그죠? 확대를 다시 합니다. 이 흰색 박스가 제가 설정한 컨트롤 N으로 만든 도화지라고 보시면 돼요. A4 용지. 여기다가 타입 툴로 글을 친다거나, 그죠? 그림을 넣는다든가. 예시입니다. 펜 툴로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죠? 이런 식으로 이 안에서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밖에는 작업이 안 됩니까? 질문이 올 수도 있겠죠.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냥 영역만 줄을 그어 놓은 것 뿐이지 도큐먼트 밖에도 작업이 가능해요. 그리고 컨트롤 N으로 새 창을 지금 만들었죠. 그랬더니 탭이 두 개가 생겼죠. 첫 번째 연 파일, 두 번째 만든 파일. 계속 오픈하거나 새로운 파일 만들면 계속 탭이 위에 쌓이겠죠. 그 탭을 클릭하시면은 이동할 수 있고요. 간단하죠? 확대 축소. 첫 번째 레슨 3 파일도 축소하면 똑같아요. 그죠? 4개 도큐멘트 안에다가 제가 작업을 해놨죠. 일단 포인트는 도큐멘트 밖에도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도큐멘트 사이즈 안에서 작업한 거랑 밖에서 작업한 거랑 뭐가 틀릴까요? 그죠? 똑같이 작업할 수 있는데 차이는 크게 인쇄를 목적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인쇄는 이 도큐먼트 안에 있는 것만 인쇄가 가능해요. 이 밖에 있는 거는 인쇄가 되지 않습니다. 그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가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업을 해요. 뭐 전단지를 만든다. 예를 들면 전단지를 만든다. 전단지를 만들다 보면은 이 안에서 다 작업해서 끝날 수도 있지만, 그죠? 뭐 소스라든지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좋았던 무슨 색깔이라든지 글꼴이라든지를 옆에다가 막 이렇게 쌓아 놓으면서 작업을 하게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갖다 쓰는 거죠. 예를 들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에서 작업할 수도 있고 밖에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요거를 저장을 하는 거죠. 저장은 뭡니까? 파일에 있겠죠? 파일 저장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ave, Save As. 두 개 다 저장한 건데 무슨 차이냐? 제가 지금 새로운 파일을 컨트롤 N으로 열었습니다.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저장을 한 번도 안 한 상태예요. 저장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일에서 Save, 컨트롤 S를 눌러도 Save As가 나와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다시 취소. 파일 Save As, 컨트롤 Shift S를 눌러도 Save As. 한 번도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Save나 Save As나 아무거나 누르셔서 명칭을 입력하시고, 그죠? 파일명은 AI로 저장하시면 돼요. 출력용. 아니면은 원본 파일로도 저장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전단지 원본, 그죠? AI 저장 눌렀어요. CS6니까 CS6 버전으로 이렇게 다 체크되어 있겠죠?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버전에 따라서 여기 버전이 틀리게 나올 거예요. 오케이. 누르면은 보세요. 전단지 원본이라고 탭에 저장한 이름이 생겼습니다.
그죠?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 원본을 저장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한번 저장한 파일이에요. 이제는 새롭게 만든 파일이 아니고 파일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작업을 했어요. 예를 들면 작업을 하다가 다시 저장하고 싶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생기겠죠. 이번에는 틀린 점이 있습니다. 뭐가 틀리냐? 컨트롤 S, 세이브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저장했던 파일은 컨트롤 S, 세이브를 누르면은 조금 전에 저장했던데 덮어 씌워져요. 덮어 씌워져요. 결론은 내가 지금 만든 게 가장 최근 파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요. 예를 들면 뭐 전단지를 왼쪽으로 하나 복사했습니다. 전단지가 두 개죠? 누릅니다. 컨트롤 S 눌렀어요. 닫아요. X 오픈합니다. 전단지 원본이었죠? 더블 클릭. 전단지가 두 개죠? 그죠? 내가 가장 최근에 만든 내용으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이게 원본 파일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인쇄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도큐먼트 도화지 다 같은 뜻이. 도큐먼트 밖에 거는 뭐라고 했죠? 인쇄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전체를 선택하시고 글자 도용시켜야죠. 오른쪽 키 글자 오른쪽 키 클릭 아웃라인 도형화 됐죠? 오른쪽 키 클릭 아웃라인 이런 식으로 글자 도형화 시킨 다음에 저장을 하는 거죠. 이번에는 컨트롤 시프트 S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누릅니다. 그 다음에 전단지 인쇄용 저장 오케이. 혹시라도 인쇄소가 CS6보다 상위 버전에 그죠? 일러스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하위 버전도 다 열립니다. 하지만 인쇄소가 CS4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CS4 이하로 저장해서 보내야 됩니다. 근데 CS6 거의 99.999%는 다 가능합니다. 제 경험상. 오케이. 누르면 전단지 인쇄용으로 저장됐죠? 닫아볼게요. 다시 컨트롤 O. 그럼 보세요. 전단지 인쇄용, 전단지 원본.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두 개로 파일을 관리해요. 그러면은 전단지 원본은 열어보면 이렇게 도큐먼트 밖에 있는 내용들도 있죠. 나중에 수정할 때도 편한 거죠. 나는 이 그림 빼고 이 그림 넣을래. 그죠? 그럼 또 밖에 거 지우고 또 저장하는 거예요. 출력용으로. 출력 보내고. 닫습니다. 다시 오픈. 인쇄용 열어볼게요. 그죠? 도큐먼트 안에만 딱 있죠? 인쇄용. 이 파일은 인쇄소에다가 보내는 파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파일 관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 파일로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레슨 3 탭으로 돌아왔어요. 메뉴 설명하다가 잠깐 파일 저장과 이런 거에 잠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빨리 클릭해 볼게요. 좀 전에 파일, 새로운 파일 컨트롤 N으로 만들었죠? 컨트롤 O로 레슨 3 파일도 열어봤고요. 세이브 해봤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다 설명드리기는 애매하고요 지금. 그 다음에 도큐먼트 컬러 모드라는 게 있어요. 내가 연 파일 상단에 보시면은 탭이 있어요. 첫 번째는 파일명 요거 확대해서 볼까요? 파일명 그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게 확대된 퍼센테이지 내 화면을 몇 퍼센트로 확대했느냐 그 뜻입니다. 그 옆에 게 CMY 키 컬러 모드예요. 아까 파일에 보셨죠? 도큐먼트 컬러 모드 요거를 RGB로 바꿔버리면은 RGB로 바뀌고 CMYK로 바꾸면 CMYK로 바뀝니다.
RGB는 화면용, 웹용. 레슨 1에서 강의를 했을 거예요. 2에서 했나? 그죠? 이미지를 저장할 때 RGB는 화면에서 만든 화면용 색깔을 쓴다고 그랬죠. 빛의 색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웹 작업을 할 때 RGB로 컬러 모드를 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는 CMYK 인쇄용으로 컬러 모드를 해놓고 작업을 거의 합니다. 그 다음에 발주를 넣을 때나 저장을 할 때 RGB로 바꾼 다음에 저장하셔도 돼요. 하지만 색깔이 살짝 변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많이 변하진 않아요. 파일 잠깐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편집이 있습니다. 에딧 눌러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죠. 컨트롤 Z, 일러스트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바로 전 단계로 되돌리는 기능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C 복사, 컨트롤 V 붙여넣기, 복사 붙여넣기 제가 추가 기능에 설명했던 것 같아요. 한번 꼭 보시고요. 굉장히 중요하죠. 뭐 그런 내용들 쭉 있어요. 그 다음에 설정, 에디트에 설정이 있습니다. 설정이라는 건 뭡니까? 휴대폰에도 설정이 있죠. 그럼 같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쭉 보시면은 오브젝트의 그룹 컨트롤 G, 2개 이상의 오브젝트를 합칠 때, 그죠? 그런 오브젝트를 관리하는 패스, 선이죠. 선 관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타입, 타입은 여러분들 글자라고 보시면 돼요. 일러스트에서는 타입, 폰트, 서체, 글꼴, 글자 다 같은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타입, 글자입니다. 그럼 뭡니까? 글자를 관리하는 창입니다. 그 다음에 셀렉트, 선택이죠. 나는 화면에 있는 모든 오브젝트를 선택하고 싶어요. 컨트롤 A 누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쌤, 나는 화면에 있는 내가 선택한 색깔에 있는 오브젝트를 모두 잡고 싶어요. 필 컬러 누르시면은 내가 선택한 필 컬러가 화면에 있는 게 다 선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선택에 관한 메뉴, 그 옆에 이펙트, 효과죠. 나는 3D 효과, 입체 효과를 내고 싶어요. 그죠? 적용하시면 되고. 나는 그림자를 주고 싶어요. 드롭 섀도우.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 모서리를 둥글게 하고 싶어요. 라운드 코너. 그죠? 이런 기능이 있어요. 최신 버전에서는 여러분들 도형을 라운드, 둥그렇게 만드는 기능이 따로 있죠. 이펙트에 안 가셔도 돼요. 하지만 CS6에는 그 기능이 없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신 버전이 뭐 좋겠죠. 그죠? 좋을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CS6로도 뭐 불편함 없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뷰 같은 경우는 화면에 있는 패널들 외적으로 모든 걸 관리한다고 보면 돼요. 이런 패널들 빼고 화면에 보이는 것들을 관리해요. 예를 들면 뷰에 갔습니다. 뭘 볼까요? 쇼 그리드라고 있어요. 눌러볼까요? 무슨 격자 무늬가 생겼어요. 그죠? 이런 거 화면에 없던 게 이렇게 생겼어요. 다시 뷰, 하이드 그리드 숨기기 없어졌죠? 이 화면에 어떤 게 나타나거나 없어졌을 때 봐야 될 메뉴가 뷰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업하다가 화면에 뭐 이상한 게 나왔어요. 그럼 뷰를 한번 보셔야 돼요. 알죠? 그 다음에 윈도우는 창이죠. 창, 이런 패널들을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윈도우, 이 앞에 파란색으로 체크된 부분이 화면에 나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컨트롤 패널 클릭해서 한번 비활성화 시키겠습니다. 클릭.
뭐가 없어졌어요. 뭐가 없어졌지? 다시 한번 클릭. 봤더니 메뉴 밑에 가로로 끼다란 막대 바가 있는데 그 바가 없어지거나 생기고 있습니다. 그죠? 그게 바로 컨트롤 패널이에요. 요 박스 컨트롤 패널 써있죠? 이 박스는 내가 지금 실행하고 있는 어떤 작업을 관리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컨트롤 패널 윈도우 툴 세로로 끼다란 막대기가 없어졌어요. 다시 툴 나왔죠? 이런 패널들을 관리하는 게 윈도우입니다. 컨트롤하고 툴박스는 무조건 있어야지 작업이 가능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툴, 컨트롤, 그 다음에 뭐 실행바 이 두 개. 좀 덜 중요한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작업 영역 전환기. 요 레슨 1에선가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패널들, 도구 상자, 도구 패널, 툴박스 다 같은 뜻이에요. 화면 모드, 보여지는 화면의 모드, 도큐먼트 대지, 도화지 뭐 다 같은 뜻입니다. 근데 하단에도 상태 표시줄이 있죠. 축소 확대 똑같이 400% 확대되고 있다. 축소시킵니다. 60 그죠? 같이 바뀌죠. 밑에 각 메뉴별로 설명을 제가 쭉 써놨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써놨으니까 여러분들 파일 여신 다음에 천천히 메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도구 상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이 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툴은 작업할 때 무조건 활성화되어 있어야 되고요. 툴이 없으면 윈도우에 툴 클릭하시면 돼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CX6 기준이에요. 최근 버전에서는 툴박스 모양이 약간 틀릴 수가 있습니다. 추가된 메뉴들도 좀 있기 때문에. 지금 종류를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따져도 28개예요. 그죠? 근데 28개면 좋겠지만 28개도 솔직히 많죠? 보시면은 툴박스 오른쪽 하단에 이 삼각형이 있는 툴들이 있어요. 그죠? 삼각형. 이 삼각형이 있는 툴들은 마우스로 꾹 눌러볼까요? 추가 메뉴들이 있어요. 두 개가 있죠? 또 T자도 꾹 눌러봅니다. 많죠? 꾹 눌러봅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툴은 28개지만 추가 메뉴들이 있는 툴까지 합치면은 다 세보진 않았겠지만 그죠? 여러분 시간을 다 세보세요. 몇 개입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죠? 각각 기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툴의 기능을 다 익히면 좋겠지만 조금 내용도 많고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외우는 거, 숙지하는 것도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할 때 그 작업을 가장 편하고 빠르게 할 수 있는 툴 위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일러스트를 하게 되면은 쓰던 툴들만 쓰게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되도록 많은 툴을 쓰려고 뭐 노력이란가요? 뭐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작업이 이런 툴을 다 쓸 만큼 되는 작업이 많이 없어요, 솔직히. 어떤 특정한 작업 빼고는 이 툴을 다 써서 만들 만한 작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개인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인 레슨 4에서는 툴부터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레슨을 시작할 건데
그때도 여러분들 가장 많이 쓰는 툴 위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각각 툴들의 명칭이라든지 각각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다 써놨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겠죠? 여러분들 파일, 화면, 유튜브 화면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 걸어놨으니까요. 파일 오픈하신 다음에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걸 보신 다음에 일러스트 안되겠다, 너무 힘들다, 못하겠다, 그죠? 그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떤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작업 위주로 툴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뭐 간단하게 툴 한번 훑고 지나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선택 도구.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어떤 그림 작업을 할 때 우리가 붓을 손으로 잡아야 되죠. 예를 들면, 그죠? 그러면은 붓을 손으로 잡아야 되는데 그 손이 없으면은 작업이 안 되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팔, 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셀렉션 툴이. 예를 들면 네모 툴로 도형을 만들었어요. 잠시만요. 지금 다른 게 활성화돼서 잠깐 껐습니다. 도형을 만들었어요. 그죠? 이 도형을 움직이고 싶어요. 그럼 손으로 잡아야 되죠. 그 기능이 셀렉션 툴이라는 겁니다. 그죠? 이동이 되고 있죠. 셀렉션 툴 클릭한 상태에서 오브젝트 클릭 드래그해요. 그 다음에 선택 툴로 오브젝트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 박스가 생겨요. 그죠? 여기에 바운딩 박스. 내가 선택 툴로 선택된 상태구나 라는 걸 표시합니다.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이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다 보면은 왜 이래? 이거 왜 안 잡히지? 이거 지금 왜 이상한 작업이 실행되고 있지? 그럴 때는 꼭 내가 원하는 툴이 선택되어 있는지, 그죠? 그걸 꼭 보셔야 돼요. 됐어요. 선택 툴. 그 다음에 옆에 거 다이렉트 셀렉션 툴. 한글 버전은 아마 직접 선택 툴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선택 툴인데 과연 왼쪽 거, 오른쪽 거의 차이는 뭐냐? 왼쪽은 전체 선택이에요. 전체.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한다. 그러면은 오른쪽 거 흰색 직접 선택 툴은 뭐냐? 부분을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부분. 어떤 부분이냐? 이 꼭지점이. 제가 클릭 드래그로 선택합니다. 선택은 항상 클릭과 클릭 드래그로 선택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화면이 조금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직접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해서 꼭지점을 선택하면 그 꼭지점이 선택된 꼭지점이 파랗게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택되지 않은 꼭지점은 흰색이죠. 그죠? 그러면은 4개 꼭지점 중에 파란색이 선택됐다는 뜻이에요. 그 파란색 꼭지점에 마우스를 갖다 댑니다. 그 마우스 커서 하단이 뭐 동그랗게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게 이 꼭지점이 선택된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우스를 클릭한 다음에 움직이시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신기하죠? 말 그대로 직접 꼭지점을 선택한다 이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죠? 이게 직접 선택 툴. 그 다음에 펜툴. 펜툴, 일러스트나 포토샵이나 펜툴이 있죠. 펜툴은 자유롭게 내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 때 쓰죠. 항상 오브젝트를 선택하면은 보세요. 펜툴을 선택하면 커서가 펜으로 바뀌죠. T를 선택하면은 모양이 또 바뀌고, 그죠? 스포이드로 바뀌죠. 내가 어떤 툴을 선택했는지 커서 모양을 항상 여러분들 유심히 보시면서 내가 제대로 된 툴을 선택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지
한 번씩 확인이 가능하겠죠. 근데 혹시라도 키보드 왼쪽 컨트롤 패널, 아니 키보드 왼쪽 하단에 컨트롤 키, 그 위에 시프트 키, 그 위에 캡스락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 캡스락이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활성화시키면 이렇게 커서 모양이 바뀌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스포이드를 클릭했는데 스포이드 모양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캡스락을 비활성화시키거나 클릭했다, 안 했다 해보시면 알겠죠? 그 다음에 펜툴, 그림을 그리는 도구, 클릭하면은 직선을 그릴 수 있고요. 클릭 드래그를 하면 곡선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죠? 요런 기능. 직접 선택 툴 말고 전체 선택 툴로 클릭 드래그로 선택했습니다. 엔터키 위에 있는 백스페이스 삭제했어요. T, 글자를 치는 도구죠. 클릭, 키보드 입력이죠. 도형 툴, 도형 그리는 툴. 자주 쓰는 걸로 잠깐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케일을 조정하는 거, 쉐어, 뭐 이렇게 각도 조절하는 기능도 있고요. 선의 두께를 조정하는 툴도 있습니다. 윗 툴, 선 상단에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 나중에 배울 거예요. 좀 쭉 훑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글라디언트는 왼쪽 패널 클릭하시면 적용되죠. 글라디언트. 그 다음에 메시,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부위에 글라디언트를 줄 수 있는 툴. 그 다음에 그 정도 일단 설명드리고요. 지금 전체적인 화면 구성과 도구 상자에 대해 간단하게 훑고 지나가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번 쭉 보시면서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한번 더 보시고요, 여러분. 레슨 4 곧 올릴 거니까요. 레슨 4에서 이제 진짜로 일러스트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들 공부 레슨 1, 2, 3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레슨 4에서 여러분 만나고요. 다음에 또 봐요.